이 영상이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시청자는 스크롤을 멈추고 영상을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훅을 망치게 될까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이미 돈 정말 잘 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릴캐팅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첫 2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훅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킹 비율을 좀 올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훅의 역할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청자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게 만들면 훅은 성공한 겁니다. 훅의 본질은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훅의 두 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제 명확성. 시청자가 이 영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은 이거에 대한 거구나 라는 인식이 1초 안에 형성이 되어야 돼요. 주제가 모호하게 되면 시청자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요.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본능적으로 스크롤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타겟 호기심인데요. 시청자가 이거는 내 얘기야.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타겟 호기심을 일으켜내야 합니다. 주제가 아무리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신과 무관하다고 느끼면 시청자는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타겟 호기심까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요. 성공하는 훅은 이 두 가지를 섞어내셔야 됩니다. 주제 명확성과 타겟의 호기심까지. 왜 봐야 하는지. 여기는 무엇에 대한 답이죠. 훅이 이 두 질문에 동시에 답하게 될 때 시청자는 스크롤을 멈추고 영상을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훅을 망치게 될까요? 가장 흔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영상의 핵심 주제가 너무 늦게 등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영상을 처음에 도입부를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시청자한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어떤 주제인지, 나와 관련이 있는지 이 정보를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정보 없이 볼지 말지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기게 되는데요. 첫 문장에서 주제를 바로 밝혀내서 가치 도달 속도를 최대화한 나쁜 예시를 한번 보자면은 오늘 제가 엄청난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나쁜 예시입니다. 도대체 어떤 걸 이야기할 건지 시청자가 알 수가 없죠. 이게 나쁜 예시고요. 좋은 예시는 어떤 거냐? 러닝할 때 가슴이 흔들리면 마라톤 한 번에 가슴이 1마일을 더 뛰는 거예요. 라면서 이 영상이 스포츠 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후킹단이 좋은 예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혼란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 이해되시나요? 문장을 읽고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장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정보가 뒤엉켜 있죠. 이걸 보는 순간 시청자는 뭔 소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스크롤을 넘기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좀 명확하게 바꿔볼까요? 이 사람들은 3천만 달러 제국을 세웠어요. 비결은 미친 듯한 저널링 습관이었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두 번째 문장은 훨씬 쉽게 흡수되죠. 시청자의 이해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이해 적중률이 올라가고 혼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적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시청자가 오해할 정도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담되 불필요한 수식어와 부연 설명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단순한 단어로 사용하는 건데요. 6학년 수준의 어휘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용어나 어려운 표현은 일상적인 말로 바꿔내심이 좋습니다. 세 번째, 능동태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 작성한 훅을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으면서 막히거나 다시 읽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청자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니까요. 훅을 바꿔보심이 좋겠습니다. 훅을 완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그 해석을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훅을 써서 혼란을 없애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무관함입니다, 여러분. 지연도 없고 혼란함도 없지만 시청자가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긴데?
라고 느끼게 되면 역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프레이밍 방식에서 발생하는데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훅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생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어요 라고 시작하면 시청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겪은 문제가 나와 같은 문제일까? 이 사람의 해결책이 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시청자가 크리에이터와 자신 사이에 거리를 느끼게 되면 다가올 해결책의 가치 또한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당신, 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어요. 대신에 당신이 평생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시청자는 즉시 자신이 타겟이라고 인식하게 되죠. 두 번째 방식은 기대 가치를 프레이밍하는 건데요. 모든 콘텐츠는 거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엔터테인먼트거나 교육이죠. 엔터테인먼트는 뭐가 문제죠? 심심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교육은 특정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두 경우 모두 시청자의 고통점, 즉 페인 포인트를 자극해야 하는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킨케어 트렌드 3가지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3가지를 써보세요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트렌드 정보란은 있으면 좋은 거, nice to have를 제공하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건. 근데 두 번째,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3가지를 써보세요. 이건 뭐죠? 여드름을 해결해 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need to have가 되죠. 이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한 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대 가치를 프레이밍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네 번째 실수, 마지막으로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그냥 끌리지 않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지연, 딜레이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지만 그냥 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기심 부족 문제죠. 여러분들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 시청자는 그렇구나 하고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하는 핵심 개념은 호기심 루프를 사용하는 건데요. 시청자의 머릿속에서 질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부분적 답, 그리고 또 새로운 질문, 부분적 답, 새로운 질문의 연쇄작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이미 돈 정말 잘 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루프가 유지되는 동안 시청자는 영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호기심 루프의 첫 번째 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청자 머릿속에 답을 알 때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질문을 심어내야 되는 게 훅 단계입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조의 원리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의 현재 믿음과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대안적 관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 하나로 여드름이 45분 만에 부작용 없이 사라져요 라는 후킹을 보겠습니다. 여드름 치료는 피부과에 가서 몇 달 동안 약을 먹어야 하고 이소티논 같은 약은 부작용도 심한데 이게 시청자의 현재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안하는 대안은 어떻죠? 45분 만에 부작용 없이 빠르게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사이의 거리가 대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진짜야? 뭔데?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시청자가 현재 알고 있는 A와 여러분이 제시하는 B 비교할 때 B는 A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점을 다시 건드리게 됩니다. 이 고통점이 재자극되면서 이번엔 진짜 해결될까? 같은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대조를 만드는 핵심 공식은 시청자의 기존 믿음과 여러분의 반전 제안을 붙여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후킹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훅을 작성한 이후에 반드시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연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2초 안에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인사, 우와 이런 감탄사, 서론이 없는가 등을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혼란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인가, 복잡한 문장 구조나 어려운 단어는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함을 체크하는 겁니다. 당신, 너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시청자가 이건 나를 위한 영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페인 포인트를 건드렸는가를 체크를 해보고요. 네 번째, 무관심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대조가 들어가 있는가, 기존 믿음 대비 반전 제안이 있는가, 우리가 즉 시청자의 머릿속을 교란시킬 수 있는가, 시청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정말이라는 질문이 생기는지 조금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완벽한 후킹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사업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